안녕하세요. 정서환입니다. 주식과외 1타 오늘도 SK증권 조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하루 연휴를 보냈기 때문에 화요일 개장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을 복귀해보면요. 저 오늘 과외 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반도체 강세는 곧 우리의 네. 1타 픽. 우리 계좌가 살찌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네. 1타 네. 픽이었던 TLB가 흐름을 또 좋게 계속해서 가져가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TLB 외 어떤 트렌드 포착 종목들의 흐름까지 한번 가져가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일단은 포트 좀 점검하고요. 좀 약간 이제 시황에 약간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도 짚어서 이제 압축해서 해드릴게요. 네. 자, 네 종목이 있는데 뭐 사실 우리 1타 픽이 뭐 TLB 이거 얘만 뭐 잘 되면 모든 뭐 고민은 해결되는 거고. 일단 다 빨간색이네요. 예, 뭐 나머지야 뭐 그냥 지금 당장은 뭐 이제 트렌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때를 좀 기다렸다가 이제 솟구치면 판다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착안하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이 1타 이 교실에서 이 포트를 꾸리는 거는 이제 높은 기대 수익보다는 낮은 위험에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 있다라는 거.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 또 반대급부로 또 이제 주식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낭패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이 1타 교실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수비적인 포트를 구성한다고요. 일단 중장기 1타 픽하나 포착 트렌드 세계 총 이제 4종목이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딱히 뭐 뭘 뺄 이유는 없어요. 예, 뺄 이유는 없고 전 종목 다 이제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TLB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IT 쪽으로 조금 이제 AS를 해드리면서 예, 제가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엔비디아의 뭐 훈풍이 계속되면서 특히나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부각받고 있습니다. TLB의 흐름 차트 한번 짚어볼까요? 예, 보시죠. TLB가 이제 제가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1타 교실로 인사드리고 가장 첫 픽이었죠. 맞아요. 그만큼 제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준비했냐 그랬는데 이제 좀 빛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4월 26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지금 뭐 최고 한 이제 27%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약간 쉬는 모습이에요. 뭐 IT가 질주하지만 얘는 왜 쉬냐면 일단 작년에 있었던 요 이제 고점에 대한 이제 매물 소화가 좀 이제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단기에 또 원체 급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이제 매물도 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다시 이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쪽에 장작이 막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뭐 오늘도 이제 아마 반도체주가 좀 좋은 출발을 보일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주식을 우리가 이제 밑에서 사면 그죠? 제가 하단에 있는 리스크 관리 라인은 확실하게 제가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 제가 단 한 번도 TLB에서 여러분께 목표가 말씀드린 적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여전히 그냥 뭐 편하게 느긋하게 들고 계시자. 이 녀석이 우리 2타 포트에 살을 찌워줄 녀석이고, 그리고 이제 TLB를 좀 보완해줄 1타픽 이제 이번 종목을 다시 한번 넣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TLB 이외에도 지금 DDR5들이 지금 다 같이 군을 이루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가 움직인다. 이런 쪽에 포커스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TLB 급등할 때 사실 지금 신규 진입해도 되냐라는 질문도 많았는데 오히려 부장님이 그때 네. 아유 그러지 말아라. 네. 내가 리스크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우회 공략으로 엑시콘 신텍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흐름이 요거 한번. 좋았어요. 자, 요렇게 이틀 급등하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나타나는 질문. TLB 지금 사도 되나요? 맞아요. 저 그래서 지금 사지 말라고. 지금 사면 물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물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요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차라리 DDR5가 움직이니까 대안 종목으로 엑시콘이나 심텍 요걸 봐도 된다. 왜? 물론 1타 교실에 TLB를 픽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추적을 할 거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엑시콘으로 가도 되고 심텍으로 가도 되고 DDR5가 다 움직이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좀 유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TLB는 보세요. 그때 제가 지금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조정 눌리면 사든가 아니면 네, 얘들을 네. 사든가. 그렇죠? 자, 한번 복귀해 볼게요. 제가 TLB를 5월 21일 날 이틀 연속 급등했을 때 AS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TLB의 금요일 종가가 요 AS 해드렸을 때보다 살짝 밑에 있네. 그거 사서 물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물론 그렇다 모멘텀이 이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점부터 보게 되면 엑시콘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급등 나왔어요. 그죠? 그 심텍도 제가 AS 해드린 날 있잖아요. 요거 좀 그 키워주시면 이후에? 좋겠다. 이렇게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자, TLB는 그때 쫓아갔으면 살짝 물렸고요. 엑시콘은 그때 대안으로 했으면 쫙 올랐네요. 쫙 올랐고, 자, 심텍도 그때보다 위에 올라 있잖아요.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이거예요.
일타픽 종목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특정한 업종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업종이 움직인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TLB를 원픽으로 제시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체 섹터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유연하게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을 공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레벨을 맞춰가는 이런 이제 전략을 이제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제가 포착 트렌드로 가지고는 특정한 이제 개별주는 그 개별 이슈가 아니라면은 사실 그게 이제 소멸이 되면은 편출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제 뭐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 TLB는 뭡니까? TLB라는 개별 종목이 아니잖아요. 자, DDR5 반도체 업종, 그죠?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덜 느끼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리고 저는 제가 일타교실에서 많은 종목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종목을 제가 다 AS 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타교실에서 픽을 하는 종목의 가장 큰 이 특징은 뭐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어처구니 없이 망가지는 일은 없게끔 하기 위해 제가 많이 좀 노력을 그렇죠. 하고 있다. 리스크 최대한 적게. 예, 저가 예. 매수가 큰 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바닥에서 사더라도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위험을 생각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다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 괜찮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DDR5 특히나 반도체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을 이 종목별 차트 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네. 되는 게 지난주에 반도체는 잘 갔지만 윗꼬리가 조금 달렸던 게 바로 이 부채 한도 협상. 네. 그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게 네.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게 사실 원래는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 시장이 스트레스를 준 거고 또 그게 이제 지난 연휴 동안에 전격적으로 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어쨌건 이제 오늘 시장 출발은 좀 상당히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런데 상황이죠. 우리 2,700도 보이나요? 요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네. 제가 또 이제 관련한 또 이제 뉴스를 막 이제 서칭해 보니까 네. 이제 2,700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증권사 코멘트 중에 네. 2,700을 보는 증권사도 근데 실제로 있었군요. 기술적으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최근에 이제 IT가 이제 지수를 끌어주고 있고, 네. 자 여기 이제 거래 대금도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 거래 대금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의미 있는 지금 저항대를 벗겨내면서 1년 전에 있던 요 지수대 매물대만 이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만 힘을 내준다면은 뭐 작년 이맘때 2,700이었으니까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뭐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시장의 무게추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소멸됐으니까 당장 이제 6월 FOMC로 무게추가 옮겨갈 것이고 여전히 뭐 산 넘어 산이에요. 따져볼 건 많고 하지만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는 좀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윗방향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판단은 가능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직 뭐 거래 대금이 뭐 그렇다고 뭐 많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난주에 뭐 IT가 이제 이끌어줬기 때문에 뭐 시장 뭐 지수 올라가고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체감 지수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어요. 하락 종목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지난 3월에 2차 전지 안 들고 있으면 굉장히 소외받았던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정말 IT가 아니면 정말 또 죽도밥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경계하셔야 된다. 왜냐? 이 IT가 또 너무 질주하게 되면 또 반대급부로 또 이제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거를 질문하고 싶었어요. 예. 일단 IT, 이 반도체 쪽의 반등은 너무나 반가운데 다시 한번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의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반등에 2차 전지도 함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요거 한번 보시죠. 다음 표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요. 시장에서 너 뭐 살래 하게 되면 사실 물론 저는 IT를 현재로서는 조금 더 선호하긴 하지만 IT와 2차 전지 외에 다른 게 현재로서는 저는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업종이 성장성이 가장 강하고요. 다른 분들이야 뭐 이제 또 각각의 또 이제 시각이 있어서 새로운 업종들을 또 제시하시겠지만 자, 일단 2차 전지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61선 지지하는 거는 상당히 고마운 상황인 거죠. 고마운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IT로 쏠려 있어요. 그러네요. 예, 2차 전지 쪽이 지금 현저히 거래 대금이 안 줄었어요. 들어. 그러니까 다들 어디 갔냐 이거죠.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고점을 찍었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항을 뚫어내려면은 훨씬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가 올라가려면 결국엔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그 극적인 타결만 가지고 물론 제한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추세를 돌려세우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강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IT는 이제 대기권을 거의 돌파했잖아요. 이제 무중력으로 가니까 약한 추진력 가지고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협상의 극적인 타결만 가지고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똑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가 여기서 힘을 내려면은요, 통화 완화 쪽. 그래서 결국엔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다시 자리 잡으면 뛰쳐나갈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주도권은 IT가 잡고 있는 것만큼은 이제 분명하다. 왜냐? 시장에 돈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쪽에는 다 못 준다. 결국 양자택일을 하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이제 뭐 아니면 시속 게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는 IT가 주도권을 잡고 있죠. 왜 그러냐? 사실 2차 전지에 비해서 IT가 가격이 좋잖아요. 가성비가 좋은 섹터가 현재 IT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하지만 6월 FOMC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 쪽에서 통화 완화 쪽에 대한 어떤 힌트를 시장이 찾는다면 네. 움직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를 굳이 여기서 뭐 매도할 이유도 없다. 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IT의 성장, 그 속에서도 IT의 성장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특히나 뭐 이 밖에도 어려운 나의 계좌, 내 종목들 포트 상담 계속해서 저희가 방법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결책 논의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K증권 조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